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가장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30대 초반의 독재자 김정은일 것입니다. 트럼프가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는 김정은은 지금 트럼프의 만나자 하는 제안을 받고는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답장을 내어놓을 것이냐, 문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 참모회의를 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김정은이가 그야말로 골목대장이기 때문입니다. 골목대장은 그 골목에서는 큰 소리 칩니다. 안방에서는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링 위에 올라버리면 아주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은이를 만나고 온 한국의 영혼 없는 공직자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쏟아놓는 온갖 미화, 그것은 김정은이가 세계 언론 앞에 딱 서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그 행동이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세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동영상이 돌고 돌아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들어가겠죠. 그럼 지금 이미 수백만 대의 핸드폰을 통해서 북한에서도 확산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도 신처럼 모셨던 우리의 수령이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걸 김정은이는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주의 독재자는 신적 존재입니다. 만약 그 이미지가 무너져 버린다고 하면 통치하는 데 매우 어렵습니다. 척근들도 내심으로는 그때부터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트럼프가 만나자고 했는데 어디서 만나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평양에서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적대국의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발사 보탄을 누를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평양으로 갈 일은 만무하죠.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워싱턴으로는 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판문점 아니면 중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든 수백 명, 수천 명의 기자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김정은이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일이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무대 연출, 발언 이런 것은 연출자인 김정일이 마음대로 했습니다. 김정은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에서 만나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무대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약한 입장에서 만납니다. 김정은이는 지금 일단 제재를 돌파해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만나자고 한 것이죠. 문제는 트럼프를 만나자고 했을 때 이렇게 빨리 답이 올 줄은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미국이 실무회담부터 먼저 하자,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적석에서 만나자고 해버리니까 이제 계산이 좀 아주 기본적으로 뒤틀리게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답장을 아직 내어놓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트럼프가 만나자고 하는 것은 핵 폐기를 약속했으니까 만나자 이런 전제를 깔고 거기에 더 보태가지고 핵 폐기 약속했는데 거기에 따른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만날 수 있다라고 전제 조건까지 달아버렸습니다. 이것을 감수하고 만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약하게 나옵니다. 약하게 보이면은
독재자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경솔했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김정은에게 공을 던지는데, 그 김정은이가 그 공을 어떻게 받느냐가 더 궁금한데, 트럼프보다는 역시 김정은이 더 어려운 공경에 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비핵화 문제인데, 김정은이가 말하는 비핵화는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전체주의 독재자가 공개적으로 외국 정상과 만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만나더라도 사진만 찍고 회담은 밀실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진행자의 경력도 있고, 이번 김정은을 요리를 해가지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쇼 무대처럼 이렇게 이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정은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리틀 락앤맨이라고 농담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일이는 한 번도 공개된 장소에서 외국 정상과 만나서 질문을 받고 답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정일의 목소리를 제가 세계에서 제일 처음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상옥 씨가 김정일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가지고 탈출할 때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월간조선 부록으로 그냥 테이프를 그대로 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그 대화를 들어보면은 김정일이는 문장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마구 쏟아놓습니다. 독재자는 문장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마구 쏟아놓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옆에서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법이 안 맞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말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문장이 안 되는 명사만 툭툭 던져도 알아서 하니까. 그러나 내용은 좋아요. 김정일이는 그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괜찮아요. 그러나 문장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도 교육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났을 때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통하겠습니까? 그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통했죠. 그러나 트럼프한테 이게 통하겠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 밀실에서 자기를 신처럼 받드는 노예들 주변에서 3대를 걸쳐 이어온 그 문화 풍속에서 자란 이 김정은이가 아주 거칠게 보이고 예측 불허인 트럼프와 만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악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몽. 일단 세계 앞에서 노출되는 것. 세계사에서 이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천황의 목소리를 방송을 통해서 들은 게 처음입니다. 왜냐? 그전에는 현인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면서도 인신이다, 소화천황은. 그런데 육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거죠. 그 다음 메가더 사령관이 이제 점령군 사령관으로 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의 사무실로 천황을 부른 것입니다. 좋은 말로는 초빙이겠죠.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메가더가 큰 키는 아닌데 이 아키히도 천황은 좀 작은 키입니다. 차렷 자세로 천황이 사령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하나가 바로 일본 사람들의 천황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이 사진을 통해서 자기가 천황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메가드의 통치술이었죠.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같이 서면은 둘 다 뚱뚱한 사람인데 아마 김정은이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특히 에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말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대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트럼프는 농담을 잘하니까, 파격적인 이야기를 잘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김정은 위원장께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나를 여기 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폐기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오랫동안 천명한 바 그대로다. 비핵화의 조건은 이런 거다.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그리고 불가역적인 핵 미사일 해체다. 그러면 해체한 그 시설을 어느 항구를 통해서 반출할 생각인지 그것부터 논의하자. 이렇게 딱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는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한 비핵화는 조선반도의 핵지대화다. 우리 선대의 유훈이다. 그게 따르면은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주한미군의 존재, 한미동맹 그리고 핵우산 이것부터 먼저 논의하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완전히 이거는 속된 말로 깽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그냥 일어서서 나와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지지자들 연설에서 그랬습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오래 끌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런 상대를 과연 김정은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독재자는 조롱거리가 되면 끝납니다. 독재자는. 김정은은 지금 주체교라는 이 광신교도의 3대 교주죠. 3대 교주. 교주가 뭘로 신도들을 끌고 갑니까? 하나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거짓 선동이라는 겁니다. 신적 존재다. 김정은이가 수많은 세계 언론 앞에 딱 서는 순간 신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타이밍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김정은 한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반가람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뒤에 후광이 사라졌을 때 인간 김정은 30대 초반의 사람 많이 죽이고 암살하고 하는 데는 귀신이지만은 외교나 경제나 이런 데는 아주 미천한 경험밖에 없는 30대 초반의 독재자가 과연 막강한 국력을 뒷받침받고 있는 트럼프를 상대로 동등한 게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극히 의문스러운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김정은은 고민에 쌓여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정은이가 당초 대한민국을 아주 가볍게 다뤄보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정의용 특사에게 가면은 트럼프를 만나보겠다고 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게 무게를 실었느냐 하는 것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친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 전한 것 같습니다. 말로 전했는데 아마 틀림없이 트럼프는 시간을 오래 끌면서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당장 받아버리니까 이게 김정은으로서는 낭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다루는 데 익숙해진 김정일, 김정은이가 거기에 과잉 자신감을 가지고 트럼프에게 뭘 던졌는데 일종의 쿠션,
당구로 말하면 쿠션이고 야구로 말하면 변화구를 던졌는데 그 변화구를 트럼프가 쳐버렸어요. 지금 외야를 향해서 막 날아가고 있는데 김정은이라는 이 센터필드가 쫓아가서 이 공을 잡느냐 못 잡느냐, 놓치면 큰일이고 잡아도 내야로 던져가지고 주자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여튼 흥미진진합니다. 이 세계 역사상 이런 개성이 강한, 그리고 배경이 전혀 다르고 나이도 다른 이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걸 상상만 해도 아주 이것은 어떤 텔레비전 쇼보다도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실수했다, 만나면은 뭘 얻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만나는 방식이 김정은한테는 더 중요하고 치명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소련 독재자 중에서, 중국 독재자 중에서 근데 모택동, 스탈린, 이 기자들 수백 명 앞에서 질문받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후르시초프는 있습니다. 후르시초프는 이 사람이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또 스탈린 격하운동을 하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후르시초프는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소련을 스스로 무너뜨리는데 제1공로자는 후르시초프, 두 번째는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가 마음으로 존경했던 사람이 후르시초프입니다. 인류가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후르시초프, 고르바초프인데, 후르시초프는 유엔 총회장에 나가가지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책상을 막 두드리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되는데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사건을 일으켜서 또 케네디의 방대를 받아서 망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건이 후르시초프가 1964년 소련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제거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망신을 했다는 거죠. 지도자의 망신을 했다는 거. 만약 김정은이가 후르시초프와 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죠. 후르시초프는 백전노장이죠. 김정은과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후르시초프도 이렇게 망신을 하는데 세계의 기자들 앞에 등장한 김정은의 모습,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조롱거리가 된다? 그 뒤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게 핵 문제만큼 더 궁금할 사태 정도입니다. 하여튼 지금 김정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데 어떤 답장을 내놓을지 흥미진진하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